하루가 끝날 무렵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무기력함. 혹시 요즘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거나 감기에 쉽게 걸리진 않으셨나요? 이럴 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 찾을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식품, 바로 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꿀은 시간과 문명을 초월하며 사랑받아온 자연의 선물이죠. 실제로 수천 년 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적도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놀라운 꿀 한 스푼에는 벌들이 약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은 자연의 정수와 벌의 마법 같은 효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포도당, 과당은 물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한 천연 에너지 원천이 탄생하죠. 오늘은 이 신비롭고 강력한 꿀의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로와 면역력 고민을 해결할 힌트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하루에 한 숟갈씩 꿀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수천 년 전에 만든 꿀을 지금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이처럼 꿀은 쉽게 썩지 않는 놀라운 천연식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꿀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 꿀을 고르는 법,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레시피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꿀이 얼마나 유서 깊은 식품인지부터 살펴볼게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미 꿀은 방부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여느 음식이든 1년만 지나도 변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꿀을 영원의 식품이라고 부르며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 꿀 1kg을 얻으려면 벌들이 약 560만 송이의 꽃을 돌며 수집해야 한다고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노력이 깃들어 있죠. 게다가 꿀은 단순히 과당, 포도당 같은 당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꿀벌의 침 속 효소와 꽃이 가진 식물성 영양분이 함께 아우러진 복합 영양식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은 물론 콜린과 아세틸콜린 같은 두뇌 건강에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연 항생제, 천연 보약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부터 꿀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효능은 항암 효과와 소화기 건강입니다. 위장병이나 위궤양 때문에 고생 중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꿀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꽤 많아요. 그 중에서도 밤꿀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위암세포의 성장을 낮추며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아카시아 꿀은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등 다양한 암세포에 대해서도 꿀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이 예민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도 꿀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꿀 속 올리고당이나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니 소화기부터 면역력까지 두루두루 챙길 수 있겠죠. 두 번째 효능은 구강 건강 관련입니다. 달콤한 걸 먹으면 치아가 썩는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꿀은 오히려 항균 작용을 통해 입속 세균을 억제해 구내염이나 입냄새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마누카 꿀이 특히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꿀을 먹고 양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꿀 속 항산화 물질들이 입속 세균을 제대로 잡아준다고 합니다. 물론 양치는 해야겠지만요. 세 번째로
꿀은 천연 당분이라서 일반적인 설탕과는 다른 작용을 합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종류에 따라 45에서 64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포도당, 과당 비율이 높아서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무엇보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롭다고 하죠. 다만 당뇨에 무조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당량 섭취하셔야 합니다. 한 스푼 정도 혹은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당 섭취량 안에서 먹으면 혈당 변동을 너무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체력 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꿀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심혈관 건강 역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입니다. 꿀이 지닌 항산화 효과와 폴리페놀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꿀 속 항염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꿀물을 살짝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면역력 하면 빼놓을 수 없죠. 꿀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 미네랄,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아연, 셀레늄, 비타민C 같은 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강력하게 활성화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침투가 잦은 요즘 같은 시즌에는 가벼운 목감기나 기침 증상이 있을 때도 꿀물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피곤할 때 한 숟갈 먹고 자면 다음날 개운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듯 면역력을 올리는 데에 꿀만한 것이 드물다는 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이렇게 좋은 꿀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만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이유는 꿀 속에 있을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호자가 아기들의 미성숙한 면역 체계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꿀을 뜰 때 보통 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할 텐데요. 가능하면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쇠와 꿀이 접촉하면 산화가 발생해 맛이나 색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기가 묻은 숟가락도 피해주세요. 습기가 꿀에 들어가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뇨병이 있거나 과다 체중 혹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꿀이라고 해도 단당류이기 때문에 과유불급입니다. 이번에는 꿀 보관과 좋은 꿀 고르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결정화되어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변질이 아니라 천연 벌꿀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땐 약한 불로 살짝 녹여 드시면 돼요. 시중에 가끔 벌에게 설탕물만 먹여 생산한 이른바 사양 벌꿀을 천연 벌꿀처럼 파는 곳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제품 라벨에 사양 벌꿀 표시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양 벌꿀 자체가 유해한 건 아니지만 영양 성분이 그만큼 적다는 점 알아두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이라는 기준도 있어요. 식약처 기준은 -23.5% 이하, 양봉협회 기준은 -22.5% 이하 등을 보는 식입니다. 이 지표가 낮을수록 진짜 천연 벌꿀에 가깝다는 뜻이니 라벨에서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꿀을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 숙성꿀, 완숙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꿀들은 영양가가 좀 높은 편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죠. 그래도 면역력 강화나 항염증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가능하면 완숙꿀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꿀의 효능을 더욱 높여줄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따뜻한 우유 꿀 한 잔이면 숙면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세로토닌은 각성 호르몬을 억제해 숙면을 돕는 효과가 큽니다. 꿀 역시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우유 속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죠. 연구에 따르면 꿀을 함께 섭취했을 때 우유만 마실 때보다 셀로토닌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나온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저녁 잠자기 한두 시간 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계피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 촉진에 좋고 손발이 찬 분들이나 관절 통증, 생리통에 특히 유익합니다. 아침 공복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을 타서 꿀까지 한 스푼 넣어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난대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실험 사례가 유명한데 관절염 환자 200명에게 매일 이 방법을 섭취하게 했더니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화되고 한 달 뒤에는 대다수 환자들이 훨씬 호전됐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는 혈당을 낮춰주기도 해서 꿀과 같이 드시면 단맛을 조절하면서 혈액순환과 항염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국내에서 시판되는 대부분은 카시아 계피인데 여기엔 쿠마린 함유량이 많아서 간독성 위험이 있죠. 반면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 함량이 훨씬 적고 맛도 좀 더 부드럽습니다. 하루에 5g 정도만 드시면 무리 없으니 제품 살 때는 꼭 실론 시나몬인지 체크해 보시고 너무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호흡기를 데워주고 기침을 개선하는 효능이 뛰어나죠.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 호화 기관지가 차가워지면서 기침이 잦아지는데 이때 생강 꿀 조합이 좋습니다. 꿀 생강 라떼라고 들어보셨나요? 생강청을 만들어 꿀에 재워 두었다가 따뜻한 우유에 한 스푼 넣으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함께 돌아요. 이게 요즘 입소문을 타면서 각종 방송에도 조금씩 등장하더라고요. 생강이 체온과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주니 아침에 드시는 게 특히 좋습니다. 단 몸에 열이 많은 분이나 감기로 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생강이 오히려 열을 더 올릴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네 번째는 무와 꿀입니다. 가을 겨울철에 기침 감기가 잦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에는 신니그린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고 항염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비타민C도 풍부하니 꿀과 함께 섭취하면 기관지, 폐 건강에 아주 좋아요. 무꿀청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째 채 썰어서 병에 넣고 꿀을 자작하게 부어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됩니다. 이걸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마시면 기침, 가래, 목감기에 탁월하니 꼭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늘과 꿀의 조합입니다. 마늘 주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피로 회복에 좋아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즐겨 먹기도 하죠. 이 주사의 핵심 성분이 알리티아민인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꿀 속 티아민이 만나면 이 알리티아민의 체내 흡수율이 수배 높아진다고 해요. 직접 꿀마늘을 만들려면 마늘을 살짝 쪄서 매운맛을 줄인 뒤 물기 빼고 꿀에 재워두면 됩니다. 약 일주일 숙성하면 훨씬 부드럽고 달콤해져서 매일매일 조금씩 먹기 좋아요. 이 조합이 항균, 항염, 면역력 강화에 큰 힘을 발휘하니 마늘 특유의 알싸함 때문에 못 드시던 분들도 꿀을 섞으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단 마늘 자체가 열이 많은 식품이니 간에 부담이 있는 분들, 열이 많은 체질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 조절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꿀의 효능, 고르는 법, 보관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식품들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꿀은 정말 천연 항생제이자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꾸준히만 드셔도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금물이고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식품의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맛가득히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